여러분, 고양이를 스파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죠? 실제로 미국 CIA가 이걸 시도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쏟아부으면서요.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냉전시대 CIA가 고양이를 스파이로 훈련시킨 실화입니다. 잡전명 어쿠스틱 키티, 역사상 가장 환단하고도 충격적인 첩보 작전 이야기예요. 먼저 이 작전이 탄생한 배경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총을 쏘는 전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냉전이었어요. 이 냉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총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어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어떤 무기를 개발하는지 이걸 먼저 아는 쪽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모두 스파이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미국에는 CIA, 소련에는 KGB, 이 두 정보기관이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스파이들은 신분을 숨기고 적국에 침투했어요. 외교관으로, 기자로, 사업가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파이가 발각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1960년 CIA 소속 스파이 프란시스 게리 파워스가 소련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U-2 정찰기를 타고 소련의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소련 미사일에 맞은 거였어요. 파워스는 소련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황했어요. 이 사건은 세계에 크게 보도됐고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CIA는 고민에 빠졌어요. 사람 스파이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발각되면 국제 문제가 됐어요. 더 안전하고 더 눈에 띄지 않고 절대 의심받지 않을 스파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CIA 과학기술부서의 한 연구원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고양이는 어떨까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연구원이 계속 말했어요. 고양이를 생각해 보세요. 시속 20km의 빠른 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균형 감각, 어디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는 흔한 애완동물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실제로 당시 소련 인구의 3분의 1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소련 대사관 근처에서 고양이가 어슬렁거려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고양이 몸에 도청장치를 심으면 어떨까요? 소련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녹음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진지하게 검토됐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났어요. 잡전명 어쿠스틱 키티, 직역하면 음향 고양이입니다. 1961년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고양이를 선발했습니다. 털 색깔이 자연스럽고 크기도 적당하고 성격도 온순한 고양이가 필요했어요. 선발된 고양이는 CIA 비밀연구실로 데려와졌습니다. 이제 수술이 시작됐어요. 의사들이 고양이 몸에 메스를 댔습니다. 귀 안쪽에 초소형 마이크를 삽입했어요. 가슴 쪽에는 배터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척추를 따라 안테나를 넣었어요. 꼬리 부분에도 일부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수술 자체는 정밀했어요. 당시로선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소형화된 도청장치를 동물 몸에 이식하는 건 전례가 없는 시도였어요. 수술 후 고양이는 회복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청장치가 자꾸 고장났어요. 고양이가 움직이면 내부선이 끊어졌습니다. 몸의 열이 전자부품에 영향을 줬어요. 수술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고양이는 여러 번 수술대에 올라야 했어요. 수술할 때마다 고양이는 마취를 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마다 고양이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연구원들은 조금씩 장치를 개선했습니다. 더 얇은 선으로, 더 작은 마이크로, 더 오래가는 배터리로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도청장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훈련이었습니다. 고양이를 원하는 장소로 보내고 원하는 곳에 머물게 하고
임무를 마치면 다시 돌아오게 해야 했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시에 따르는 개와 달리 고양이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동물이에요. 훈련사들은 매 수십 번씩 반복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가면 음식을 주고 저쪽으로 가면 음식을 안 주고 이 방식으로 고양이의 이동 경로를 통제하려 했어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가 임무 수행 중에 배가 고프면 이탈했어요. 쥐를 보면 쫓아갔습니다. 생선 냄새가 나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입 먹어 없었습니다. CI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수술을 결정했어요. 고양이가 공포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뇌의 배고픔을 느끼는 부분을 건드리는 수술이었어요. 충격적이죠? 이 수술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공포감을 없앴더니 고양이가 무기력해졌습니다. 활동량이 줄었어요. 균형을 찾는데 또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어요.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수백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CIA 내부에서도 이 프로젝트가 말이 되는 건지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이끄는 과학기술부서 책임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CIA는 고양이가 드디어 준비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실전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워싱턴 DC에 있는 소련 대사관 근처였어요. 공원에서 소련 대사관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CIA 요원들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차 안에서 지켜보는 요원, 근처 건물에서 지켜보는 요원, 고양이를 담은 가방을 들고 공원 근처에 접근한 요원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고양이가 천천히 나왔어요. 요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고양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목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원들이 긴장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가 방향을 바꿨어요. 도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원들이 당황했어요. 저쪽이 아니야. 하지만 고양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달려오던 택시가 고양이를 치고 지나갔어요. 수년의 훈련, 수백억 원의 투자, 수십 번의 수술, 모든 게 택시 한 대에 끝났습니다. 요원들은 말을 잃었어요. CIA 본부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책임자들도 할 말이 없었어요. CIA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양이로 다시 시도했어요. 두 번째 고양이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도 차에 치여 죽었어요. 이쯤 되자 CIA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1967년 CIA는 공식적으로 어쿠스틱 키티 프로젝트를 중단했어요.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고양이를 훈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전 환경에서 이를 실용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프로젝트는 완전한 실패이자 완전한 낭비였다. 이 프로젝트는 급비로 묻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34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 9월 CIA가 보유한 수백만 건의 기밀 문서가 일부 공개됐어요. 그 문서들 사이에서 어쿠스틱 키티 프로젝트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경악했어요. 고양이를 스파이로 만들었다고? 수백억 원을 썼다고? 고양이 몸에 수십 번 수술을 했다고? 동물보호단체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양이 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 CIA 관계자들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시절 냉전의 절박함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 어쿠스틱 키티 프로젝트에 투입된 총 비용은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00만 달러에서 최대 25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해요. 이 황당한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스파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절박함이 얼마나 황당한 아이디어도 진지하게 검토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는 절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수백억 원을 써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덧붙이면 CIA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첩보 작전에 활용했어요. 비둘기에게 카메라를 달아 적의 시설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동고래를 훈련시켜 수중 정찰을 시켰어요. 새에게 도청 장치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고양이만큼은 달랐습니다. CIA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다.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